어쨌거나 김민수 대변인님은 이제 그 독대 요청이 이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독대 요청에 대해 가지고 좀 아쉽다. 이게 이제 좀 언론 보도가 안 되고 물밑에서 됐으면 어떻겠냐 이런 네. 이제 좀 입장이셨고요. 네. 아 근데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오픈했는지는 밝혀지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않았죠. 한동훈 대표도 이거를 이제 어제 또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이거 한 게 아니다라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거나 그 만찬 이후에 추가적인 비하인드가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30명 가까이 왔습니다. 네. 30명 가까이 그러니까 당 쪽에서 한 16명,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한 14명 이렇게 이제 30명 정도가 모이다 보니 이게 사실상 뭐 추석 민심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 원전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셨다라는 게 이제 지금 대부분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뭐 추석에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들은 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걸 청취하는 그런 기회는 좀 적었고 그리고 아하. 한동훈 대표한테 모두 발언의 기회조차 없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프로토콜이 대통령께서 일단 먼저 인사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받아가지고 인사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이크조차도 한동훈 대표한테 안 갔다 이러다 보니 이게 좀 대놓고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이런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그 독대 요청에 대한 네.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자그마한 생각 하나를 해봤는데 네. 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든 간에 당 대표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는 인정해줘야 된다. 당 대표가 일할 수 있게 존중해줄 건 존중해줘야 된다. 당 대표를 희롱하고 농락하는 그 어떤 뉴스도 우리 보수 여당에는 절대로 좋은 뉴스가 아니다. 저는 그걸로서 일단 생각이 시작돼야 된다. 일단 존중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여당을 이끌잖아요. 소수긴 하지만 여당을 이끄는 당 대표인데 네. 그게 누가 됐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조차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약간 한동훈 당대표를 약간 희화화하는 뉴스, 약간의 그 비아냥거리는 이런 뉴스가 저는 정말 우리 보수 여당이 안 좋은 뉴스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왜 독대를 하고 저 사이가 아직도 안 좋을까? 그러면은 저기서 하대를 한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막 재밌어하고 그거를 희롱하려고 그러고 한동훈 대표를 갈글라 그런다. 그러니까 깔아내리려 그러고 이러는 그런 어떤 취지 자체가 저는 완전히 잘못된 뉴스고 이런 뉴스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단결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더 한동훈 대표를 존중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모두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안 줬다면 그거는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무적으로 봐도 정말 궁극적으로 만약에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정말 이렇게 나쁘게 본다라고 해도 굳이 그거를 이제 그 기본 약간 좀 표를 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뭐 발언 기회 주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할 법한 그런데 그것조차도 프로토콜을 건너뛴다라는 거는 너무 대놓고 지금 이제 그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과연 근데 이게 그 정무적으로 좋나? 이면에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도 왜냐면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리 한 번 받은 적 없고 공천 받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당대표에게도 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저는 빚진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열심히 해드린 것만 있는 거지.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주최하신 이 만찬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찬의 의미. 늘 의뢰하는 상례적 추석이 지나고 나면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찬을 하는 거였으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당대표를 발언권을 좀 줄이고 본인 발언만 해서 어쨌든 이 형식적인 만찬 자리를 빨리 패스해버리고 싶다라는 의도가 드러났을 것 같고 아니라 이런 만찬이 상례적이고 그런 어떤 정기적인 자리가 아니라 만들어진 소위 말해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만들어져서
논의를 하고 얼굴 볼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자리라면 네. 뭔가 그에 합당한 이야기가 오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후자 쪽이 근데 좀 더 맞는 둘 것 다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근데 왜냐면 둘 다 아니야. 둘 왜냐면 다. 뭔가 이슈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뭐 의료 예를 들어 문제. 의료 분쟁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도 조금 했으면 좋겠고 네. 좀 더 진지하게. 그다음에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김건희 여사 또 논란도 김건희 있고요. 여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금투세 부분도 조금 더 아주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야당을 괴롭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요. 아이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좀 더 긴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다면 이 기회를 살렸다면 확실히 이런 약간 이제 본질을 벗어난 뉴스보다는 본질적인 그렇죠. 뉴스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본질에 벗어난 뉴스로 빠지지 않았나. 아쉽다. 저도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게 그죠? 지금 민주당이 어제 또 금투세 그 토론회에서 개뻘짓 해가지고 당연하죠.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금투세 아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200만. 그한 또 통계 보니까 뭐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공식 200. 그러면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예. 여기서 야당이 알아가지고 지금 자멸하고 있는 헛소리 하고 있으면 진성준 미쳐가지고 계속 지금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긍정적인 건설적인 메시지만 내주더라도 여론도 많이 올라갈 거고 네, 그렇죠. 의료개혁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만 좀 국민 여론에 맞는 메시지만 나오더라도 말이 좀 지지율 올라갈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만찬의 핵심 코드를 그냥 차라리 의료 분쟁 우리가 좀 약간 지금 큰 버든 큰 짐을 안고 있는 이슈보다는 예를 들면 금투세만 갖고 확 밀어붙였어도 금투세 논의를 했는데 대통령실이나 다 여당의 대표는 확실한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더라. 그런 걸 국민들한테 조금 릴리즈해주고 끝나야지. 뭐 발언을 기회를 줬네 안 줬네 뭘 이게 그렇습니다. 당 대표를 무시를 했네 안 했네 자꾸 이것만 자꾸 뉴스가 들리니까 왜 이러나 싶어요. 우리 리치님께서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용산 소식통에게 들은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성재준 유튜브만 본다고 하네요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방송을 아니. 보시면은 아니 그럴 수가 윤통 있나요? 부부는요 성재준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배승희를 보시죠. 저 성재준은 안 봐요. 성재준 싫어해요. 그렇죠. 저희는 맨날 이제 뭐 잘못했다. 아니 우리는 잘못했다 입 바른 이런 소리만 얘기 하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아니 근데 이번에 예찬이가 뭘 받았어요? 자리를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아 그래요? 네. 뭔가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지난주 일요일인가 토요일쯤에 네.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해찬이 용산 발행이 이제 그게 무산됐다. 라고 하는 게 용산에 일요일 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그게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장해찬 최고가 SNS에다가 반박성 이제 글을 썼죠. 아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도 썼냐?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듣고 경로하셨다. 왜 대통령 이꼴 맨날 경로야? 뭐 대통령 호가 경로예요? 경로 윤석열 선생님이에요? 왜 이래 진짜 다들. 그래서 이 지금 보도가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사건에 대한 정황을 좀 확인해 봐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장해찬 최고가 SNS에다가 남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 최고가 그거를 밝힌 것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때가 한창 이제 제가 또 신통방통 라이브 중이었는데 그 이제 또 속보가 온 거예요. 장최고 이제 그 반박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대통령을 위한 길일까? 대통령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소식에 반발하면서 경로했다라는 표현을 장해찬 최고 썼거든요. 그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참.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권력자의 곁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 권력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권력자가 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 이걸 제발 언론에 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게 권력자의 짜치졌죠. 뜻인지 아닌지는 뻔하잖아요. 뜻이 아닌데 아니 해도
이게 권력자가 이렇게 하더라가 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했다라고 해도 안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함구를 참.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근데 장례차는 아무래도 근데 윤석열 정부로 해서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한 자리를 받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끝까지 한 기를 팠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계열의 한 기를 팠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를 받는다 해도 이상할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아니 저는 봐도. 그게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한 자리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왜 않습니까? 시끄러워지지?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막 그 계속 뭐 다 된 밥도 아니고 지금 밥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재 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괜히 그 오바마 안 했으면은 사실 모든 보수파 국민들이 장해찬 최고 이제 그렇게 낙선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제 나중에 챙기려고 하는 챙기려고 거야. 한다 하면은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당대회 과정 때부터 계속 막 이렇게 막 별의별 막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발로 찬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저는 장예찬 최고의 능력은 인정을 하지만 그 비슷한 취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장예찬 최고를 옆에서 봤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확실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은 사람도 맞고 그런데 저는 그게 진짜 이게 뭐 순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짓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무소속 출마를 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냥 어쨌든 한동훈 당대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한테 본인이 당했다 치더라도 저도 당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아니, 차라리 공천 당한 못 받- 그걸로 있든지.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았어. 음. 그런데 당이 그럼 윤리 도덕적으로 결백해지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그냥 제물로 바치겠대. 그럼 바쳐라 이거지 뭐 어쩌겠냐. 그렇죠.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럼 바치면 공천을 못 받겠죠. 거기서 거기서 그냥 저처럼 완전히 그냥 수면 아래로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다운돼 버렸어야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으면은 다음 기회가 지금 왔었겠죠. 왜냐면 대통령실 들어갔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도 장예찬을 많이 안타까워했을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더더욱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기회를 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분기점 이후에는 장예찬 이 그때 당시 후보죠. 후보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소속 나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의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고 하는 그 그렇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이즈 마케팅으로 갔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그 확장성에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그 보수 내에서도 반발 세력들이 그렇죠. 생기고 장예찬을 응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예찬이라는 정치인이 그때 당시에 그냥 희생자로 남았으면 그렇죠. 좋았지 않았을까. 그냥 희생자로 끝나버렸으면 다음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딱 한 4개월만 참았으면. 그러니까 4개월만 안타깝긴 참았으면은- 했죠. 저도 옆에서 안타까웠는데. 네, 지금 또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또 호흡을 맞춰서 많이 또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뭐라도 받죠. 그렇죠. 총선 끝나고 나면. 참 정말 네. 정치라는 게 이 성급하지 않게 항상 차분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컨설팅 좀 해주세요. 뭐 제가 뭐 해드릴 게 있나요? 저 이렇게 네. 민초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변호사님. 뭐. 그래도 완전 네. 다 털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빈털털인데요. 그래, 저희 거 보신다 하잖아요, 대통령님 지금 부부께서. 조렐루야가 아니라 네. 빈털털이 조상인데요 지금. 조렐루야. 여러분들 댓글창에 우리 조렐루야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빈털털이 조상규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조상규 변호사님 응원의 메시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